66세 박정심은 서울 외곽의 낡은 2층 주택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정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심었던 무궁화 나무는 여전히 여름이면 꽃을 피웠고 정심은 그 꽃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심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를 널고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다가 잠이 듭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노년의 일상이었지만 정심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무언가 답답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26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정심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들 민수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정심은 시댁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기엔 세상이 너무 험했고 시댁 식구들이 도와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심을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처럼 대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을 시켰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구박했습니다. 정심은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시누이들이 명절 때마다 찾아와 음식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심은 그때도 참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정심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아들이 자리를 잡았으니 자신도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결혼을 하면서 아내 수진을 데려왔고 정심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수진은 다정했습니다. 정심을 어머님이라 부르며 존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정심도 며느리가 예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정심에게 집안일을 맡기기 시작했고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심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민수는 국 한 숟가락을 뜨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국이 좀 싱거운데요. 정심은 아무 말 없이 소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지는 계란말이를 한 입 빼어 물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계란말이에 설탕 좀 더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달게 먹거든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밥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심은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난 늘 뒤에서 내 이름은 없어도 괜찮다고 믿었지, 가족이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족이라면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걸까요? 정심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정심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설날이든 추석이든 정심은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부침개, 동그랑땡, 생선전, 고기전. 수십 장의 전을 부치는 동안 정심의 허리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명절 음식은 며느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장철이 되면 정심은 배추 100포기를 준비했습니다. 절이고 씻고 양념을 버무리는 일은 며칠이 걸렸습니다. 정심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김장이 끝나면 김치를 민수 부부의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수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김치를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정심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삶은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주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정심은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심은 자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정심은 젊은 시절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고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댁에 남고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정심은 자신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심은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5의 정심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정심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정심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심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있었을까? 정심은 평생 참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심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심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추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어느 날 저녁, 민수와 수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심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노트북을 열어 무언가를 보더니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심은 그들의 모습을 힐끗 보았지만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고 있을 때 민수가 정심을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이리 와보세요. 정심은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갔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유럽의 어느 도시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정심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 추석 때 집에 계시죠? 우리 애들 데리고 유럽 좀 다녀오려고 해요. 정심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추석에 유럽 여행이라니요. 정심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추석은 가족이 모이는 명절입니다. 정심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추석인데 여행을 가는 게 맞니? 명절인데.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해요, 어머님. 명절에 쉬는 거 아니면 언제 여행 가요? 회사에서 연휴 붙여서 열흘 정도 쉴 수 있거든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도 알잖아요. 애들 데리고 여행 가기 힘들잖아요.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가겠어요. 정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심은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니? 추석인데.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은 시댁 친척들 오면 전 좀 부쳐주시고요. 냉장고 음식은 제가 미리 채워놓을게요. 걱정 마세요. 정심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온다는 것은 시누이들과 그 가족들이 찾아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심은 매년 추석마다 시누이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수 부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자리를 비우겠다는 것입니다. 정심은 웃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서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다시 노트북을 보며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방에 들어간 정심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심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가족이라 부르면서도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구나. 그날 밤 정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진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시댁 친척들 오면 전 좀 붙여주시고요. 마치 정심이 가정부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정심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정심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수지는 김치를 집어먹으며 무언가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여행사 가서 예약하고 올게요. 걱정 마세요. 정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집을 나섰습니다. 정심은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 걸까요? 며칠 후, 민수와 수지는 유럽 여행 예약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신이 나서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정심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무도 정심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생선, 채소. 정심은 그것을 보며 알았습니다. 수지는 정심이 시댁 친척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심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추석에 여행 가는 게 맞니? 시누이들이 오는데. 민수는 피곤한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시누이들은 엄마가 잘 대접해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1년 내내 바빴는데 이번 기회에 좀 쉬어야죠. 정심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례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심은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정심은 평생 참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댁에 남아 아들을 키우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고, 시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며느리의 무례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심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심은 그것을 꺼내 보았습니다. 집문서였습니다. 이 집은 정심의 명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심에게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심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집문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자신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은 이 집에서 손님처럼 살아왔을까요? 정심은 집문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전날, 민수와 수지는 여행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 2개가 현관에 놓였습니다. 수지는 정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재료 다 넣어뒀으니까 전 부치시면 돼요. 부침가루도 사뒀어요. 그리고 시누이들한테 잘해주세요. 우리 없다고 섭섭해할 수도 있으니까.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민수 부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정심은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유럽 가서 사진 많이 보내드릴게요. 열흘 후에 올게요. 수진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해놓으셨죠? 시누이들 오면 냉동실에서 꺼내서 데워주시면 돼요. 정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부부는 차에 올라탔고 차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심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정심은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추석 아침인데 집에는 자신만 남았습니다. 정심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수진이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심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정심은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대문으로 나가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적힌 종이었습니다. 정심은 다시 집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정심은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꺼냈습니다. 정심은 그것들을 책상 위에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심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 뒤에서만 살지 않겠다고. 정심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정심은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심은 집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문을 잠그고 난 뒤 집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맘때쯤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심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수진이 준비해둔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심은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심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어느 채널을 돌려도 비슷한 장면들 뿐이었습니다. 정심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시누이들이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정심은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심은 깜짝 놀라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시누이 경자가 서 있었습니다. 경자는 남편과 함께 왔고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자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정심씨, 집에 있지? 문 열어요. 정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자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정심씨, 왜 대문에 이상한 종이를 붙여놨어요? 외부인 출입 금지라니. 우리가 외부인이에요? 정심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자는 화가 난 듯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집 안까지 들렸습니다. 정심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안 들입니다. 경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추석인데 무슨 소리예요? 문 열어요. 정심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 것이고 제 명절은 제 방식대로 지킵니다. 경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쳤습니다. 정심씨, 정신 나갔어요? 민수는 어디 갔어요? 민수 전화번호 좀 가르쳐줘요. 정심은 인터폰을 껐습니다. 경자는 한참 동안 대문을 두드렸지만 정심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자는 남편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정심은 창문 너머로 그들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자가 떠나고 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심은 소파에 앉아 긴장을 풀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자신이 시누이를 돌려보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함도 느껴졌습니다. 경자는 분명 민수에게 전화를 걸 것입니다. 민수는 유럽에 있지만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심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다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심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누이 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은 경자보다 나이가 많았고 성격도 더 강했습니다. 미숙은 대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형님, 문 열어요. 경자한테 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심은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미숙은 화가 난 듯 소리쳤습니다. 손님이요?
우리가 손님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문 열어요. 정심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제 마음도 헤아려 주셨어야죠. 오늘은 돌아가세요.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형님, 제정신이에요? 민수는 어디 갔어요? 예, 형님이 이러는 거예요. 정심은 대답하지 않고 인터폰을 껐습니다. 미숙은 한참 동안 대문을 두드렸지만 정심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숙도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심은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정심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는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정심이 자신의 입맛에 맞춰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정심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정심은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고모들한테 전화 왔어요. 왜 문을 안 열어줘요? 전화 좀 받아요. 정심은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수진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여행 망치지 마세요. 정심은 수진의 문자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들의 여행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심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우이들을 돌려보낸 것, 민수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 정심은 자신이 너무 과하게 행동한 건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후련함도 느껴졌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왔는데 오늘만큼은 자신의 마음대로 했습니다. 정심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습니다. 정심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맑은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심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정심은 커피를 좋아했지만 평소에는 마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심은 커피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웃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두 명절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심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오전 10시쯤 다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심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경자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습니다. 경자는 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정심씨, 나 혼자 왔어요. 얘기 좀 해요. 정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님,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근데 진짜 무슨 일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정심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제 명절을 제 방식대로 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경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심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제 마음도 생각해 주셨어야죠. 매년 명절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셔서 드시고 가셨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경자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형님이 큰며느리니까. 정심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큰며느리라서 당연한 건가요? 저도 사람입니다. 존중받고 싶습니다. 경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심은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경자는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정심은 소파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정심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자가 돌아간 후 정심은 며칠 동안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에게서는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정심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직접 얘기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정심은 그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식사를 하고 마당의 화분을 돌보고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하던 중 오래된 친구 순애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순애는 정심과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애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가끔 순애가 부러웠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모습이 멋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심아, 오랜만이네. 어디 가는 길이야? 순애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심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산책하고 있어. 요즘 시간이 좀 생겨서. 순애는 정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정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순애야,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할까? 순애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순애의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창가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심은 카페에 들어서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순애가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정심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추석에 있었던 일, 민수 부부가 유럽 여행을 간 일, 시누이들을 돌려보낸 일. 순애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정심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과하게 한 건 아닐까? 가족인데.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심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평생 참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내 마음을 생각한 적이 있어? 정심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야. 너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정심은 순애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순애는 정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심아, 늦지 않았어.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와 헤어진 후 정심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정심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희생만 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며칠 후 민수 부부가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정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이번에는 정심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공항이에요. 1시간 후에 집에 도착할 거예요. 문 좀 열어놔요. 정심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문을 열어줄 수 없어. 내일 낮에 와. 민수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인데 왜 못 들어가요? 정심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일 낮에 와서 얘기하자. 정심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정심은 받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민수 부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작정이었습니다. 정심은 서랍에서 집문서와 통장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심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었습니다. 정심은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수 부부는
급히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고모들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왜 우리 전화를 안 받았어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여행 내내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심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얘기 좀 하자. 민수와 수지는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심은 테이블 위에 집문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너희 아버지가 내게 남겨준 거야. 너희는 몰랐겠지만 이 집은 내 명이야. 민수는 깜짝 놀라 집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정말로 정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이 엄마 거였다고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명의로 해놨어. 그런데 난 그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았지. 왜냐하면 너희를 위해서였어. 수진이 급히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왜 말 안 하셨어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심은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야. 너희는 나를 가족이라고 부르지만 나를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어. 민수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엄마를 사람처럼 안 대했어요? 정심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추석에 너희는 유럽 여행을 갔어.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리고 시누이들이 오면 전을 부쳐주라고 했지. 마치 내가 가정부인 것처럼. 수진이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저희가 바빠서 그랬어요. 아기는 없었어요. 정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기가 없었다고? 그게 더 문제야. 너희는 내 마음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민수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설마 우리를 내쫓으려는 건 아니죠? 정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쫓으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이 집은 내 집이고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수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한테 독립하라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잘못했다고요? 정심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지. 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엄마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잖아요. 그게 엄마의 행복이었잖아요. 정심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내 행복이었을까? 아니야. 난 그냥 참는 게 미덕이라 배운 세대였을 뿐이야. 민수와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심은 일어서서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이 집은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야.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심은 그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민수와 수지는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나요? 정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부부는 집을 나갔습니다. 정심은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심은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결정한다는 것을. 민수 부부가 떠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심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로움도 느껴졌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혼자가 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심은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애는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정심아, 무슨 일이야? 정심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야, 오늘 시간 있어? 상담 좀 하고 싶은데. 순애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카페로 와. 내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정심은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걷는 길이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순애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 앉자. 정심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애가 따뜻한 차를 내려주었습니다. 정심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야, 나 요즘 혼란스러워. 민수 부부한테 내 마음을 말했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어.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정심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과하게 한 건 아닐까? 그래도 가족인데. 순애는 정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심아, 내가 과하게 한 게 아니야. 오히려 늦었어. 내가 평생 참았잖아. 정심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순애야, 나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혼자가 되니까 막막해. 순애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심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야? 평생 못했던 거 있잖아. 정심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뭐였을까요? 정심은 오랫동안 자신의 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너무 오래 참고 살아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까먹었어.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찾아봐. 조급해할 필요 없어.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야. 정심은 순애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심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서점이었습니다. 정심은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요리책, 여행책, 소설책, 다양한 책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심은 한 권의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제목은 나이 들어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정심은 책을 펼쳐 읽어보았습니다. 책에는 60대 이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심은 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책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심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2층 주택은 넓었습니다. 2층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정심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었습니다. 법무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집은 박정심 님 명의이시니까 마음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나 작은 사업장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심은 집으로 돌아와 2층을 둘러보았습니다. 방이 3개 있었고 각각마다 창문이 있어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정심은 생각했습니다. 이곳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손님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심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2층은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정심은 순애에게 전화를 걸어 구경 오라고 했습니다. 순애는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2층을 둘러본 순애는 감탄했습니다. 정심아, 여기 정말 좋다. 게스트하우스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정심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럴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자신이 없어. 순애는 정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봐. 안 되면 어때?
시도해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날 밤, 정심은 결심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심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침구를 새로 사고, 가구를 배치하고, 화분을 놓았습니다. 정심은 처음으로 자신의 공간을 꾸미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게스트하우스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민수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심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엄마가 하신 말씀 생각해봤어요. 정심은 의외였습니다. 민수가 먼저 만나자고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 언제 올래?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수진이도 함께 가도 될까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와라. 전화를 끊고 정심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민수 부부가 무슨 말을 하러 올까요? 정심은 조금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정심은 아침부터 집을 정리했습니다. 민수 부부가 오전 11시쯤 도착했습니다. 정심은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심은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엄마가 하신 말씀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가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심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엄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수진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머님을 힘들게 했네요. 정심은 그들의 사과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엄마.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셔야죠.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심은 민수의 말에 놀랐습니다. 민수가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심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 요즘 준비하는 게 있어. 2층을 게스트하우스로 만들려고 해. 민수와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요? 엄마가요? 정심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집이 넓잖아. 2층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심은 그들의 반응에 안도했습니다. 민수 부부는 2층을 구경했고 정심의 계획을 듣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 부부는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엄마를 존중하며 살게요. 약속해요. 정심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민수 부부가 떠나고 정심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민수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준 것 같았습니다. 정심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기대되었습니다. 민수 부부와의 대화 이후 정심은 게스트하우스 준비에 더욱 각차를 가했습니다. 순애가 인테리어 조언을 해주었고 민수도 주말마다 와서 페인트 칠을 도왔습니다. 정심은 이런 변화가 신기했습니다. 평생 혼자 모든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가족이 함께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게스트하우스는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심은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 게스트하우스를 등록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설명을 쓰고 가격을 정했습니다. 순애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정심아, 사진 잘 나왔다.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정심은 긴장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까? 나 이런 거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어. 순애는 정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될 거야. 걱정 마. 며칠 후, 첫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30대 여성 손님이었습니다. 정심은 떨리는 마음으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방을 정리하고 수건을 갈아놓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예약 당일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손님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한 김지연입니다. 정심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정심은 손님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손님은 방을 둘러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네요. 사진보다 훨씬 예뻐요. 정심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쉬다 가세요. 저녁 무렵, 정심은 손님에게 차를 내려주었습니다. 손님은 거실에 앉아 정심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장님, 혼자 운영하세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얼마 전에 시작했어요. 손님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세요. 나이 드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다니. 정심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손님은 정심의 말에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회사 일에 치여 살다가 이렇게 혼자 여행 나왔어요. 가끔은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정심은 손님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손님은 다음 날 아침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편하게 쉬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정심은 손님을 배웅하며 뿌듯했습니다. 첫 손님을 성공적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정심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로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예약이 들어왔고 정심은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바쁨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신의 경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경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나 경자예요. 요즘 잘 지내세요? 정심은 의외였습니다. 추석 이후로 경자와는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한 것입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경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사과하고 싶어서요. 그동안 형님한테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요. 정심은 놀랐습니다. 경자가 사과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수한테 들었어요. 형님이 게스트하우스 시작하셨다고.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정심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경자의 사과가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경자씨. 사과 받아드릴게요. 경자는 안도하는 듯 말했습니다. 형님, 나중에 시간 되시면 게스트하우스 구경 가도 될까요? 정심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언제든지 오세요. 전화를 끊고 정심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심이 변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자신이 먼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며칠 후, 순애가 카페로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정심은 오후에 시간을 내서 카페에 갔습니다. 순애는 정심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심아,
요즘 정말 좋아 보인다. 얼굴이 환해졌어. 정심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요즘 기분이 좋아. 게스트하우스 일이 재미있어. 순애는 차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봤지?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정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셨습니다.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정심아, 민수 부부랑은 어떻게 됐어? 정심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 민수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고, 수진도 예전보다 나를 존중해 주더라고. 순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용기 내서 말한 게 잘 된 거야.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정심이 계속 참고만 살았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정심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가는데 낯익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도 정심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장 보세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손님 오는데 필요한 거 좀 사러 왔어. 수진은 정심의 장바구니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무거우시잖아요. 정심은 의외였지만 고맙게 받았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게스트하우스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심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야. 앞으로 더 잘해야지. 수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님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심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서로 존중하며 지내면 되는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수진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정심은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정심은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오늘은 수진이가 장바구니를 들어줬다. 작은 일이지만 마음이 따뜻했다. 내가 용기를 내서 말하길 잘한 것 같다.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 수 있을 것 같다. 게스트하우스 일도 재미있다.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사는 것 같다. 앞으로가 기대된다. 정심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손님이 올까요? 정심은 기대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심의 게스트하우스는 입소문을 타고 예약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은 정심의 따뜻한 환대와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정심은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가 갑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주말에만 왔는데 평일에 온 것이 의외였습니다. 정심은 민수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회사는? 민수는 조금 어두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심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회사에서 명예퇴직계 상자 명단에 제가 올랐어요. 정심은 놀라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예퇴직이라니. 갑자기 왜?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대요. 40대 중반 직원들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정심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은 큰 충격일 것입니다. 민수야, 괜찮겠니? 민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 새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고
수진이도 걱정하고 있어요. 정심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뭐든 방법이 있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심은 차를 내려주며 생각했습니다. 민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민수는 결국 명예퇴직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지만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했습니다. 민수는 정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제가 좀 찾아가도 될까요? 정심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라. 민수는 저녁에 혼자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집에 남아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친 표情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한테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정심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게스트하우스 일 제가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새 직장 구하기 전까지 엄마 도와드리면서 배우고 싶어요. 정심은 의외였습니다. 민수가 게스트하우스 일을 배우고 싶어 한다니요. 하지만 정심은 기뻤습니다. 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 좋아. 내일부터 와서 같이 일해보자. 민수는 안도의 표情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열심히 배울게요. 다음 날부터 민수는 매일 아침 정심의 집으로 왔습니다. 정심은 민수에게 게스트하우스 운영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님 맞이하는 법, 방 청소하는 법, 예약 관리하는 법. 민수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민수는 평생 사무직으로 일했기 때문에 손님을 직접 대하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불편한 점을 챙겨주는 일이 의외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모두 체크인을 마친 후 정심과 민수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생각해봤는데 엄마가 왜 그렇게 화나셨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정심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진지한 표情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나를 명예퇴직 대상자로 정했을 때 전 정말 화가 났어요. 20년 넘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한다는 게. 정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도 똑같았겠구나.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정심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정심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줘서 고마워.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더 잘할게요. 엄마를 존중하며 살게요. 정심은 민수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더욱 열심히 게스트하우스 일을 도왔습니다. 정심은 민수와 함께 일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모자는 좋은 팀이 되었고 손님들도 그들의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민수에게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을 제안받은 것입니다.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새 직장을 가야 할지 아니면 계속 게스트하우스 일을 도와야 할지. 민수는 정심과 상의했습니다. 엄마, 친구가 회사로 오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정심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엄마는 괜찮아. 민수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엄마, 저 새 직장 가는 것보다 여기서 엄마랑 일하는 게 더 좋아요.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정심은 놀랐습니다. 정말이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동안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을 돕고 엄마랑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정심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럼 계속 엄마랑 일할래?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 제가 게스트하우스 운영 제대로 배워서 엄마 도와드릴게요. 정심은 민수를 안아주었습니다. 평생 바랐던 일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했던 자신이 이제는 행복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자신의 마음을 말한 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정심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다. 정심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민수와 함께 새로운 손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정심은 기대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가 게스트하우스 일을 정식으로 돕기로 결정한 지 6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심의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지역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예약은 항상 꽉 찼고 손님들은 만족하며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심은 마당에서 화분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무궁화 나무의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정심은 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민수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커피 드세요. 정심은 웃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 3팀 오시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후에 도착하신대. 준비는 다 됐어.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정심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그렇게 보이더라.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졌어.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재미있고 엄마랑 같이 일하는 것도 좋고. 정심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행복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60대 부부였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혼자 여행 온 30대 남성이었고, 세 번째 손님은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정심과 민수는 손님들을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요즘 수진은 자주 찾아와 정심을 도왔습니다.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수진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도왔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정심과 수진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게스트하우스 정말 잘 되시네요. 예약이 계속 찬다면서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심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신기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줄 줄 몰랐어. 수진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워낙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심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수진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손주들은 정심의 무릎에 앉아 있었고 민수와 수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심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제안인데? 민수는
수진을 쳐다보고는 말했습니다. 엄마, 게스트하우스를 좀 더 확장하면 어떨까요? 1층에도 방을 하나 더 만들고 작은 카페 공간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심은 놀라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확장이라니?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요리를 좀 하니까 카페에서 간단한 음식을 팔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심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확장한다는 것은 더 큰 책임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한다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같이 해보자. 민수와 수지는 기뻐했습니다. 손주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정심은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혼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뒤에서만 살던 내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정심은 몇 달 전에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추석에 혼자 남겨져 절망했던 자신. 시누이들을 돌려보내고 불안했던 자신. 하지만 그때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순애를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순애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심아, 무슨 일이야? 정심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애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변하지 못했을 거야.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용기를 낸 거지. 나는 그냥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야. 정심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순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친구잖아. 며칠 후 게스트하우스 확장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층에 작은 방을 하나 더 만들고 거실 한쪽에 카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민수는 공사를 감독했고 수지는 카페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정심은 그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한 달 후 공사가 끝났습니다. 새로 단장한 게스트하우스는 더욱 아늑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카페 공간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였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렸습니다. 재개장을 앞두고 정심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민수, 수진, 손주들, 그리고 순애까지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정심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들 고마워. 여러분이 없었다면 나는 변하지 못했을 거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절망했었어. 하지만 이제는 행복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오히려 감사해요. 엄마가 용기를 내주셔서 우리도 변할 수 있었어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우리도 소중한 것을 배웠어요. 정심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정심아, 축하해. 내가 해냈어. 그날 저녁, 정심은 혼자 마당에 나가 무궁화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꽃이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정심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행복해요. 다음 날, 게스트하우스가 재개장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방에서 편안히 쉬었습니다. 정심은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는 예약을 관리했고 수지는 카페에서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모든 손님들이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정심은 카페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였다. 정심은 6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정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피곤하시죠? 제가 마무리할게요. 들어가서 쉬세요.
정심은 민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있을게. 정심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심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정심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심은 일어서서 카페를 둘러보았습니다. 손님들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예약 관리를 하고 있었고 수지는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심은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용기를 낸 자신에게, 응원해준 수네에게, 변화해준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남편에게. 밤이 되었습니다. 정심은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정심은 눈을 감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정심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손님들을 맞이하고 가족들과 함께 일하고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정심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었으니까요.